네, 36강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었죠. 시효, 세월의 힘입니다. 세월의 힘으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 이게 소멸시효 제도고요. 세월의 힘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 요건이 뭐냐? 점유함으로써, 점유해서 세월의 힘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제 그 부분을요,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점유로 인한 245조 조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은 X입니다.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요건이 다시 한번 보시면 20년간이라는 건요, 계속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20년간 계속. 그 다음에 소유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자주해야 된다. 다음에 평온 공연해야 된다. 그럴 때 평온 공연은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유에서도 점유의 모습, 거기서 자주, 이거는 소유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요거를 자주 점유라고 한다. 물론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요. 여기가 담이고요. 갑, 을. 그래서 을이 가령 이 토지를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로 알고서 을이 점유를 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계속. 그러면 그 권한의 성질은 매수했으니까 소유사가 있고요. 소유사가 있고 평온 공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을이 이 세월의 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받게 되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이 법에 의해서요, 권리로 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논점이, 범위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먼저 시효 취득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기산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 취득시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권리하고 이렇게 물건, 소유권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 네, 이러한 것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시효 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조문으로요, 294조 지역권입니다. 그런데 294조를 보시면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엔드입니다. 계속되고 그 다음에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294조의 조문을 보시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죠. 이 조문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해가지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등기가 필요하다. 네, 요 부분이 일단 수험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당권은요,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유로 인해서 세월의 힘을 빌려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 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된다라는 것. 다음 성명 불상자. 성명 불상자는요, 허무인하고는 다릅니다. 허무인은 귀신이죠. 실제하지 않은 사람. 성명 불상자는요, 소유자는 있는데 누구 것인지를 모른다. 주인은 있죠.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국가재산 같은 경우에 절대 시효 취득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재산 중에서도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고요. 일반재산. 일반재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인들 재산처럼 똑같이 취급돼가지고 가령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관청 같은 거 짓는 땅이죠. 그거는 일반인들 재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데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 개인들 재산하고 똑같이 사고 팔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취득시효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토지의 일부도 가능하죠. 토지의 일부도.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것.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일반재산, 잡종재산만, 구잡종재산만 취득시효가 되니까 일반재산은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그러면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것인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만 하나만 확인을 해 두시냐면요. 다음 강의, 즉 37강에서 취득시효 효과에 나오는 건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완성 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인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을, 갑. 갑이 누구냐? 국가.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어떤 거였느냐? 일반 재산이었다. 잡종재산. 그러면 이처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을은 국가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를 받아버리면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야 20년 여기가 완성이 됐죠. 완성 후에 사정이 변경됐다. 어떤 식으로 사정이 변경됐습니까? 다시 이게 행정재산이 되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되죠. 일반재산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 용인해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일단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판례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 부동산,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 이것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된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판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 판례를 통해서 더욱더 이해를 하면서 쉽게 암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점유 취득시효는 승계 취득일까 아니면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전주의 권리를 승계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을이라는 애는요, 요 일부에 대해서 사실은 갑건데 갑으로부터
분필에서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받으니까 승계 취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승이설 특포했던 것처럼 여기도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승계 취득이라면요. 자기가 자기 것을 승계받는다? 이런 단어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승계받았다? 이런 표현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부동산도 가능하고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도 가능하다. 자, 판례 봅니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즉 원시 취득이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확인할 거 일부도 가능하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즉 이 부분, 그 부분이 일부,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을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담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 시효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시효 기산점. 기산점이라는 말은요, 20년간 재려면 스타트 단추, 스타트를 딱 누르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시점이 있어야 된다. 자, 가령 을이란 애가 이 토지를요, 을이 50년간 점유했다. 50년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도요, 20년이 될 수가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해도요, 이 시점을 선택하면 20년이 되고요. 중간도 20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원칙과 예외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점유를 개시한 시점입니다. 점유 개시 시점. 점유를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이거는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요, 임의 시점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의 시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을이란 애가 지금 30년간 점유를 하고 있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을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등기부상 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을 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은요, 임의 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시점부터 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역산서. 이렇게 해서 20년. 요게 가능하다. 언제?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시효 완성 후의 사정 변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완성 전의 사정 변경. 여기는 먼저 결론부터 알아두십시오. 완성 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완성 전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전부 다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완성 전의 사정 변경은 일단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을갑인데, 자, 20년 을이 점유 개시해가지고 20년인데 이 토지가 A 소유에서 B 소유로 다시 갑 소유로 그리고 현재 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A라는 친구가 뭐 한 5년 점유하다가 B라는 친구가 다시 한 10년 점유하다가 다시 을이라는 친구가 5년 점유했다. 자, 다시요. A가 5년, B가 10년, 그 다음에 을이 다시 5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뭡니까? 완성 전에 이 토지에 점유자가 변동된 겁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는요. 각각의 점유를 합산하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는 우리 판례는요. 이 을의 점유 계속 후 상태가 중단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단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 예외 읽어보시면 되겠고 완성 전의 사정 변경에서 소유자 변동만 벼면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 전에 20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계속 삼유 상태의 계속이 파기되었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